2005년 6월 2일 갑자기 동원 패브릭의 주가가 상한가로 돌진합니다. 이 당시 상한가는 15%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상한가, 또 그 다음 날도 상한가를 칩니다. 갑자기 내리 3연상을 친 겁니다. 주가는 6,000원대에서 거의 만원대까지 도달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딱히 이유가 밝혀진 것 없이 상한가를 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회 공시 요구가 뜹니다. 동일 패브릭 주가가 아무 이유 없이 3연상을 친 것에 대해 어떤 이유가 있느냐 물어본 것이죠. 이에 따라 6월 8일 저녁 6시까지 동일 패브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공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뒤 6월 8일 답변 공시가 나옵니다. 부인이라고 적혀있죠.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없고 확정된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잠잠하게 3일이 지나갑니다. 상한가를 친 뒤 3일 동안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 또 갑자기 6월 13일에 상한가를 칩니다. 아무 이유가 없다는데 또 상한가를 친 거죠. 이번에는 대놓고 연상한가를 칩니다. 5연상을 치죠. 6월 13일에 돌파하고 나서 5일선을 타고 예쁜 양봉을 그리면서 상한가로 직행합니다. 6,000원이었던 주가는 불과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18,000원을 찍게 됩니다. 단기간에 3배가 상승했던 것이죠. 혹시 실적이 잘 나와서 뒤늦게 오른 것일까요? 1분기 실적은 5월 16일에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34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억 원, 순이익도 마이너스 2억 원이었습니다. 실적은 오히려 적자였죠. 재작년만 해도 수익이었는데 작년부터 적자 전환을 하면서 그다지 실적이 좋은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6월 8일 뉴스기사에서도 애널리스트가 말합니다. 동일 패브릭은 1분기 실적이 부진했고 2분기 실적도 특별히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죠. 신중히 접근하라고 조언했는데 6월 17일까지 동일 패브릭은 또 연상을 치면서 올라갔습니다. 애널리스트 말을 듣고 팔았던 사람들은 배가 아팠을 겁니다. 그렇게 동일 패브릭은 내리 달려서 6월 22일에 단기 고점을 찍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달렸는지 지금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2005년도에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스핀아웃한 VGX가 우회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상승할 때까지 시장에는 아무 소식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05년 1분기 3월 31일까지 주식 소유 현황을 보면 동일방직이 65%로 최대 주주의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동일방직의 자회사가 바로 동일패브릭이었던 것이죠.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죠. 동일자를 돌렸으니까 계열사란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한국상호저축은행이 동일패브릭의 지분을 10%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방직이 65%, 한국상호저축은행이 10%, 합쳐서 75%를 가지고 있었죠. 물론 한국상호저축은행은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아닙니다. VGX가 등장하기 전까지 어떤 힌트가 될 만한 공시가 있었을까요? 5월 31일에는 대표이사가 변경됩니다. 배병하에서 김한영으로 변경됩니다. 딱히 힌트가 될 것 같진 않네요. 그동안 동일패브릭의 주가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한 번 상한가를 여러 번 친 종목은 그 횡보하는 중간중간에도 여러 번 또 상한가를 치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공시가 하나 나오는데요. 아까 10% 지분을 가지고 있던 한국상호저축은행에서 공시가 나옵니다. 가지고 있던 지분을 전부 팔았습니다. 약 8만 주가 되는데요. 10%에서 0%로 한 주도 남기지 않고 전부 매각했습니다. 한국상호저축은행의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6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던 것이죠. 8일과 13일 사이면 상승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처분 단가는 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동일패브릭 주가는 약 2만원대에 있었으니까 상승 초기에 전부 매도하고 주가는 매도 단가에서도 2배 정도 올랐네요. 그렇게 횡보를 하면서 시간이 흐르다가 갑자기 또 9월 27일에 상한가를 치면서 전고점을 돌파합니다. 조회 공시 요구는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9월 16일에 나왔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패가 드러납니다. 동일패브릭의 최대 주주인 동일방직이 지분을 매각하는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추진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고 확정되면 재공시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몇 달 전에는 아무 소식이 없었는데 9월 20일이 되어서는 어떤 이슈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뭔가 있다는 걸 눈치채고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수급이 쏠리게 되었고요. 일주일 뒤 9월 27일에는 상한가를 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게 됩니다. 이때가 벌써 3만원으로 저점 6천원에서 5배 상승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점상으로 달립니다. 5연상을 또 내리칩니다. 약 54,000원까지 달리죠. 그리고 이제는 막판 스퍼트로 미친듯이 달립니다. 혹시 천국의 계단을 들어보셨나요? 상한가 15% 시기에는 천국의 계단이란 게 있었습니다. 점 상한가를 치면서 계속 달리는 아름다운 차트가 그려집니다. 그렇게 10월 25일 20만원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도중에 드디어 정체가 드러납니다. 10월 11일에 자진 공시가 나오는데요. 이전에 조회 공시 요구에서 밝혔던 최대주주 매각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약 50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을 매각했습니다. 약 40만 주를 팔았죠. 그리고 이 지분을 누구한테 팔았느냐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10월 14일 드디어 그 이름이 공개됩니다. 바이럴 제노믹스라고 VGX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회 상장을 하게 된 것이죠. 2005년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스피나웃한 브라이언 킴 박사가 창립 멤버인 바로 그 VGX입니다. 2만원에 25만 주를 장외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날짜는 동일 방직이 지분을 매각했다고 공시가 나온 바로 그 10월 11일입니다. 주가가 벌써 20만원을 찍었으니까 바이럴 제노믹스는 평단가 2만원 대비 벌써 시세 차익만 10배 이상 찍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장 사업 목적 변경에 착수합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이니까 제약바이오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변경합니다. 생명공학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 의약품 원료의약품 제조 및 판매, 임상변리 검사, 시험 분석 및 대행 서비스를 사업 목적으로 추가합니다. 바이오 기업으로 재탄생하는 순간이죠. 그와 동시에 액면 분할도 진행합니다. 주식 분할 결정 공시가 나오는데 5,000원 액면가액을 1,000원 액면가액으로 분할합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2월 15일인데요. 한동안 거래 정지가 되었다가 액면 분할 후 2월 15일에 상장이 되고 또 상한가를 칩니다. 여기까지의 흐름이 우리가 저번에 봤던 액면 분할 후 거래 첫날에 상한가를 쳤다는 뉴스 기사까지의 흐름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죠. 첫 시작은 6,000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종목이 36만원까지 내리 달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나중에 2009년에는 VGX 인터내셔널은 김병진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되기도 합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VGX의 우회 상장 시 주가는 초급등했습니다. 브라이언 킴 박사는 창립 멤버이고 특징적인 것은 2005년 당시에는 현재와 다르게 상승 중에 재료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상승 끝자리에 노출되었죠. 그 이유는 요즘에는 재료 노출 없이 상승하면 바로 금융당국에서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료 없이 연상한가를 치는 건 구식 방법인데요. 그 사례를 볼 수 있어 흥미로웠죠. 엄청난 초급등을 불러일으켰던 VGX의 사례를 브라이언 킴 박사의 베리스모도 재현할 수 있을까 재미있는 상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